때는 1912년 5월 25일 따사로운 햇살이 덕수궁을 비추고 있던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평온한 봄날의 분위기와는 다르게요. 고라는 매우 분주하고 초조한 그런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의 침전인 함령전 뜰에서 이리저리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 누구보다 불안해 보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1대 황제인 고종이었습니다. 당시 고종은요, 일본의 강압으로 아들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지 5년째. 물론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는 있었지만요, 정사에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뜰 안을 이렇게 초조하게 돌아다니던 고종은요, 한 상궁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소식은 아직이더냐? 상궁에게 묻고 잠시 후 봄에 꽃봉오리가 터지듯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마께서 예쁜 아기 씨를 순산하셨다 합니다. 그제서야 고종은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초조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로 날아갈 듯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이때 태어난 아이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이때? 야, 우리가 역사 여행 떠나는데 1900년 되니까 이런 사진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항상 그림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와.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귀엽다. 야. 자, 이 아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덕혜옹주입니다. 와. 귀여워요, 귀여워. 확실히 이게 딱 봐도 부잣집 느낌이 화려해 보이네요. 화려해요. 이게 저 부채 저런 것도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거고. 근데 되게 고종 되게 이쪽 학원 쪽인 되게 고종하고 비슷한. 그죠? 닮았어요. 네. 그죠? 자, 덕혜옹주는요, 점점 자라면서요, 주변에서 아버지 고종을 똑 닮았다는 소리,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마가 진짜 닮았어요. 그쵸? 너무 닮았는데요? 신기하다. 그렇게 고종은요, 자신과 똑 닮은 딸 덕혜옹주를 많이 예뻐했고요, 지극정성으로 아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덕혜옹주의 탄생을 고종이 유독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만 있고 딸은 하나도 없었나? 오늘 날아다니십니다. 그래요? 네, 예, 뭔가 느낌이. 맞습니다. 고종은요, 그동안 아들만 있고 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와, 맞췄네요. 게다가 이때 고종의 나이가 무려 61세. 우와. 늦둥이 늦둥이. 그렇죠. 최고네요. 환갑이라는 나이에 아주 귀하디 귀한 고명딸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늑둥이 이 덕혜옹주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수님, 이 고종이 덕혜옹주의 탄생을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덕혜옹주가 태어나기 17년 전에 명성황후가 일본인 자객들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시해당했죠. 그리고 나중에 고종이 46살이 되었을 때 또 늦게 아들을 봐요. 영친왕이라는 아들을 보는데 이 아들은 또 일본한테 인질로 빼앗깁니다. 그리고 일본의 계략에 빠져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고요. 1910년에는 일본의 나라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인생은 점점 왕으로서 암울하게 끝나가고 있었던 거죠. 일본의 통치하에 조선은 더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러고도 네가 내 신하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천황 폐하의 신하입니다.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 하지만 발기 없이 나라를 팔아먹다니.
이놈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덕혜옹주가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고종에게는 어떤 인생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빛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로부터 자신의 아내, 왕위, 아들, 나라까지 모두 빼앗겼던 고종. 이 무력해진 상황 속에서 덕혜옹주는요, 고종의 삶에 찾아온 유일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고종의 딸이라고 우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왜 고종의 딸을 공주가 아닌 옹주라고 불렀을까요? 이거 동현 씨 알잖아요. 저 알죠.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 정실 부인이 아니고 이제 그 후궁의 딸은 이제 옹주라고. 네, 맞습니다. 바로 덕혜옹주 어머니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덕혜옹주의 어머니는요, 고종의 정실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양귀인이라는 후궁이었거든요. 궁궐에서 음식을 만드는 소주방 나인 출신으로 이 고종의 눈에 띄면서 후궁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후궁의 딸은요, 공주가 아니라 옹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덕혜옹주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덕혜옹주가 태어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고종은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기록을 한번 보시죠. 덕혜옹주가 태어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고종은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기록을 한번 보시죠. 복령당에 나아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함령전으로 환차하였다. 자, 여기서 복령당은요, 덕혜옹주가 태어난 덕수궁의 한 전각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함령전은 어딜까요? 함령전? 바로 덕수궁에 있는 고종의 침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덕혜옹주를 너무 사랑스러운 고종이 생후 50일도 안 된 덕혜옹주를요, 자신이 거처하는 함령전으로 데려와 버린 거예요. 예, 엄청 예쁜 게 느껴지네요. 예. 근데요, 이건요, 조선 건국 이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왕의 침전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다? 왕만. 맞습니다. 원래 왕의 침전은요, 오직 왕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왕이 아니면서 왕의 침전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은요, 조선이 세워진 이후 덕혜옹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예뻐했구나. 그러니까요. 낮이고 밤이고 이 곁에 두고 싶은 아빠 고종의 마음이었죠. 심지어는요, 한 상궁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함령전에서 변복동이란 유모가 이 덕혜옹주를 재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고종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누워있었는 유모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요. 오, 당연하죠. 당연히 일어나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고종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아기가 깨면 어찌하느냐? 그냥 누워 있어라. 이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그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이 고종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였다? 덕혜옹주. 그렇죠. 그 순간 고종은 자신에 대한 예의보다 딸의 그 꿀 같은 단잠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덕혜옹주는요, 든든한 아버지 고종의 품 안에서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덕혜옹주가 5살이 되던 해 1916년 4월 고종은요, 조선 건국 이후 한 번도 없었던 파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여기서 문제 보시죠.
고종이 5살이 된 덕혜옹주를 위해 벌인 파격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조선 건국이에 이제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전무후무한 일. 정답. 정답. 적장자로 딸을 적장자로. 세자책봉. 예. 와. 딸을 왜 조선건국 이후 최초가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일. 이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상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죠? 그렇죠. 와. 오답. 아우답이죠. 정답. 정답. 딸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덕수궁 쪽에 독수궁 쪽에 놀이동산 하나 만듭니다. 접근 좋아요. 오답. 정답. 정답. 유치원을 만들어줍니다. 정답. 그럼 5살 때부터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가야 되거든요. 와 근데 이건 진짜 아빠여서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하니까 바로 그거밖에 안 떠올라서. 맞아요. 고종이 왕실 유치원을 만든 겁니다. 와. 이건 하나뿐인 딸을 위한 고종의 세심하고 특별한 사랑이었죠.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왕자들의 교육은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여성들의 교육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고종은 덕혜옹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예 궁궐 안에다가 유치원을 만든 거죠. 그것도 옹주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유치원을 만든 거는 덕혜옹주의 유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와. 또 우리나라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던 노래, 율동, 체육 같은 전인격적인 교육도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고종은 그야말로 엄청난 딸바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귀한 고명딸 덕혜옹주를 향한 고종의 이 극진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실 유치원에 이어 또다시 파격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고종이 덕혜옹주의 그 유치원 등굣길에 벌인 파격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만든 유치원까지 가마를 태워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노란 버스. 그렇죠. 아침에 노란 버스가 올 때 엄마나 아빠가 내려가서 그렇죠. 이제 잘 갔다 와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유치원이 만들어진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자, 고종과 덕혜옹주가 거처하던 덕수궁 함령전에서 불과 150m밖에 안 떨어진 준명당 그 안에 만들어집니다. 와. 150m, 150m면요. 아예 걸음이라 하더라도요. 한 2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게다가 왕조차도요.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궁궐 안에서는요. 가마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왕조차도요.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공감해요. 60세가 넘은 아들만 있는 상황에서 막내딸? 와, 이거는 진짜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유치원에는 덕혜옹주만 다니나요? 궁금하시죠? 네. 당시 유치원에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좋다. 자, 너무 한번 좋다. 보시죠. 문명의 발달. 너무 좋다. 오, 맞네요. 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정가운데. 정 가운데 서야죠. 맞습니다. 제일 가운데 서 있는 요 아이가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와, 근데 귀엽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자, 고종은요. 지체 높은 가문의 딸들 한 7명, 8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렇게 동급생으로 엮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요. 유치원에서 함께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덕혜옹주는요. 평소 성격이 밝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그야말로 명랑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종이 딸에게 딱 한 가지 못해줘서 마음에 걸렸던 게 있습니다. 이걸 못 줬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호적 등록. 호적 등록이 안 돼요? 네.
덕혜옹주가요 5살이 넘도록 아직까지 왕실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당시는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그죠? 왕실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선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을까요? 아, 일본. 네, 일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는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의 신분이 미천하다라는 이유로 덕혜옹주의 입적을 거부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고종은 덕혜옹주가 하루빨리 자신의 공식 딸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왕실의 후손으로 입적되지 못한다? 가뜩이나 이 왕실 후손에 대한 경계가 심한 상황에서 일제가 언제 덕혜옹주를 해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왕실 족보에 이름 올려서 이 소중한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이 고종의 걱정거리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의 데라우치 총독이 인사차 고종이 있는 덕수궁을 방문한 겁니다. 인사를 나눈 고종은요 부랴부랴 데라우치를 데리고요 유치원이 있는 준명당 쪽으로 향합니다. 준명당에 도착한 고종은요 유치원에 있는 덕혜옹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가 내가 만년에 얻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있기에 덕수궁이 웃음소리로 넘칩니다. 내 노후의 쓸쓸함을 달래주는 것은 오로지 이 아이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막 아이를 낳은 부모님도 보면 동현도 그렇고 막 가끔 가다가 우리 딸 봐봐, 우리 딸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 그럼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데라우치 총독은요 관저로 돌아간 후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 귀엽고 천진한 옹주를 보고 나니까 나도 너무 까다로운 핑계를 대지는 못하겠더라고. 오늘은 보기 좋게 한 방 톡톡이 당했어. 해준다는 뜻이다. 고종의 적극적인 행동에 일본 총독도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얼마 후 덕혜옹주의 입적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이 됩니다. 와, 최고다. 최고다.